한동안 저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일이 아주 무겁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지루한 문법을 정말 많이 공부해야 하고 단어를 억지로 외워야 하고 몇 년씩 학원이나 수업을 들어야 겨우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생각만 해도 벌써 피곤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언어를 공부하다 보니 꽤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됐습니다. 사실 언어 공부는 꼭 그렇게 딱딱하고 고된 방식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느리게만 가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방법만 제대로 잡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흔히 하는 방식보다 훨씬 더 빠르고 자연스럽게 언어를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대부분은 외국어를 아주 익숙한 패턴으로 배웁니다. 앱을 하나 깔고 처음 몇 과를 해보고 나름대로 조금 발전하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면 귀찮아지기 시작하고 일주일쯤 지나면 거의 손을 놓게 됩니다. 몇 달 뒤에 돌아보면 앱은 그대로 휴대폰에 남아있는데 나는 실제로 거의 앞으로 가지 못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이 있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과정을 겪은 사람이 당신만은 아닙니다. 거의 모두가 한 번쯤은 그런 일을 겪습니다. 문제는 당신에게 재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꼭 의지가 부족해서인 것도 아닙니다. 많은 경우 문제는 단지 순서를 잘못 잡았기 때문입니다. 즉, 너무 적게 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된 방식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지름길을 너무 좋아한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이를테면 6주 만에 유창하게, 30일 만에 원어민처럼 말하기 같은 제목들 말입니다. 정말 솔깃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진실은 훨씬 단순했습니다. 유창함은 마법 같은 비법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을 맞는 순서대로 제대로 해나가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것은 공부 방법이 아니라 사실 언어를 고르는 기준입니다.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언어를 잘못된 이유로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은 단지 멋있어 보여서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들에게 인상적으로 보이고 싶어서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력서에 써놓으면 좋아 보여서 선택합니다. 그런데 동기가 그 정도에 그치면 중간에 포기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언어를 배우는 건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지 않거나 끝까지 가게 해줄 만큼 강한 이유가 없다면 금방 지치고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 가고 싶다면 내가 정말 배우고 싶은 언어를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나라 문화가 좋아서일 수도 있고, 여행을 가고 싶어서일 수도 있고, 친구와 이야기하고 싶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그 언어가 재미있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진짜 이유가 있는 경우가 그저 멋있어 보인다는 이유보다 훨씬 오래 버티게 해줍니다. 그리고 빠르게 결과를 보고 싶다면 아주 현실적인 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언어와 가까운 언어를 고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영어권 사람이라면 스페인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같은 언어가 비교적 접근하기 쉽습니다. 영어와 겹치는 어휘가 많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더 큰 도전을 원한다면 일본어, 아랍어, 중국어 같은 언어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든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왜 그 언어를 배우고 싶은지 스스로 분명히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언어를 골랐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크게 실수합니다. 언어를 실제로 배우는 시간보다 언어 공부법에 대한 영상을 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딱 그랬습니다. 온갖 영상을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저장해 두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다 그럴듯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흘러가는데 정작 언어는 머릿속에 별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서야 저는 공부에 대한 콘텐츠를 보는 것이 실제로 공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말 제대로 시작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추천하고 싶은 것은 입문자용 자료 하나를 제대로 잡는 것입니다. 너무 복잡할 필요도 없고 비싼 강의일 필요도 없습니다. 앱 하나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본 표현, 기초 문법, 연습 문제를 차근차근 안내해주는 단순한 교재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책 한 권을 가지고 한 달만 꾸준히 공부해도 이것저것 건드리기만 하며 수년을 보내는 것보다 훨씬 가치가 큽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느낀 것은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일단 말부터 해봐, 틀려도 괜찮아 라는 익숙한 조언과는 조금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언어가 어떤 소리로 들리는지도 아직 익숙하지 않고 억양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소리를 어떻게 이어서 말하는지도 잘 모른다면 도대체 뭘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억지로 너무 빨리 말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뇌를 그 언어에 충분히 담가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상도 보고 팟캐스트도 듣고 회화도 듣고 영화도 보는 겁니다. 이때 한국어 자막이나 영어 자막에 너무 의존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상황과 장면, 반복되는 표현을 통해 의미를 추측해 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모호합니다. 하지만 그건 아주 정상입니다. 이 단계의 목표는 전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귀가 먼저 그 언어에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아주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초보자를 위한 콘텐츠를 찾는 것입니다. 유튜브에는 천천히 말해주고 쉽게 설명하고 맥락이 분명한 영상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자료들은 너무 어려운 영화나 팟캐스트에 바로 뛰어드는 것보다 훨씬 덜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가 바로 말하기를 시작할 시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기란 당장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걸러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바로 부담을 느낍니다. 더 부드럽고 훨씬 덜 부담스러운 방법이 하나 있는데 효과는 정말 강합니다. 바로 쉐도잉입니다. 원어민이 문장을 말하면 영상을 잠깐 멈추고 그 문장을 그대로 따라 말하는 방식입니다. 너무 많이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스스로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내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소리, 리듬, 발음을 최대한 비슷하게 흉내내는 겁니다. 저는 이 방법이 정말 좋았습니다. 내가 아직 자신감을 느끼기도 전에 입이 먼저 그 언어에 익숙해질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반복하면 어느 순간 내 입과 귀가 서로 더 잘 맞물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한 문장을 말하고 있는 자신을 보고 놀랄 때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현실적으로 좋았던 생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국어를 잘하려면 그 언어가 쓰이는 나라에 가서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꼭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어디에도 가지 못하더라도 집에서 충분히 몰입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휴대폰 언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어떤 버튼이 어떤 기능인지 몰라서 헤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일상적인 단어들이 훨씬 빨리 머릿속에 박힙니다. 설정, 알림, 메시지, 삭제, 저장 같은 단어들이 매일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익숙해집니다. 또 하나 정말 좋은 방법은 그 언어로 생각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문장일 필요도 없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문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지금 커피를 마시고 있다. 나는 지금 계단을 내려가고 있다. 오늘은 조금 피곤하다 같은 식입니다. 목적은 완벽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뇌가 그 언어를 단순한 공부 과목이 아니라 실제로 생각하는 도구로 쓰기 시작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웃기게 느껴지지만 정말 효과가 좋은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자기 목소리를 녹음하는 것입니다. 그냥 휴대폰을 켜고 오늘 하루에 대해 말해보면 됩니다. 오늘 무엇을 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음에 무엇을 할지 말해보는 겁니다. 필요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으면 나중에 찾아보면 됩니다. 이 방법이 좋은 이유는 내 부족한 부분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단어가 부족한지, 어떤 문형에서 막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언어를 단지 읽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든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꾸준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너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의욕이 넘칩니다. 1일차, 2일차, 3일차까지는 꽤 괜찮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면 흐트러지기 시작하고 결국 리듬을 잃고 멈춰버립니다. 제가 느낀 비결은
스스로를 너무 많이 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지만 고정된 일부로 만드는 데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5분 정도 그 언어로 무언가를 읽습니다. 책도 좋고 자막도 좋고 밈도 좋고 짧은 게시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10분 정도 듣습니다. 유튜브, 팟캐스트, 노래 무엇이든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정도 말합니다. 쉐도잉을 하거나 스스로 녹음해도 됩니다. 합쳐봐야 하루 20분입니다. 적어 보이지만 이걸 꾸준히 하면 가끔 한 번씩 길게 몰아서 하다가 포기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하루 20분은 유지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그게 습관이 드는 순간 내가 억지로 버티고 있다는 느낌 없이도 굉장히 멀리 가게 됩니다. 또 하나 꼭 기억할 만한 것은 공부를 재미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너무 딱딱한 자료로만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게임을 좋아하면 그 언어로 게임 관련 콘텐츠를 보면 됩니다. 요리를 좋아하면 요리 영상을 보면 되고, 여행을 좋아하면 여행 브이로그를 보면 됩니다. 무엇이든 내가 다음날 다시 보고 싶어지는 것이라면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흥미는 의지보다 훨씬 오래 당신을 끌고 가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이유 하나를 꼭 가지고 있는 것도 좋습니다. 좋아하는 노래 가사를 이해하고 싶다든지, 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싶다든지, 여행을 갔을 때 덜 당황하고 싶다든지, 자막 없이 영화를 보고 싶다든지 하는 이유 말입니다. 바로 그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이유가 가장 게으른 날에도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힘이 듭니다. 물론 가능하다면 튜터나 언어 교환 파트너와 말해보는 것이 훨씬 빠르게 실력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사람과 대화하는 건 반응 속도를 키우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 그게 부담스럽거나 단순히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불편하다면 괜찮습니다. 카메라에 대고 말해도 되고, 휴대폰에 대고 말해도 되고, 혼잣말로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입을 열고 그 언어를 실제로 써보는 것입니다. 결국 제가 이 방법에서 가장 좋아하는 점은 이게 사람을 너무 지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천재일 필요도 없고 엄청난 비밀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맞는 순서와 맞는 시스템, 그리고 충분한 꾸준함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은 단지 언어 하나를 배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그 언어를 다루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과정에서 몇몇 비밀 요원들까지도 놀라게 만들 수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어떤 언어를 배우고 계신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언어를 향해 가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내용을 좋아하신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